원장님, 제가 요즘 피부가 예민해지고 화장품을 발랐는데도 따갑고 붉어지는데 이럴 때 화장품을 바꿔야 되나요? 그거는 화장품의 문제일 수도 있고 또 화장품 이외의 다른 생활 습관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이번 영상에서는 피부가 민감한 분들이 자주 질문하는 것들, 궁금해 하시는 것들을 제가 Q&A 형식으로 말씀드려 보려고 해요. 이거에 대해서 궁금한 분들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잠깐 시간 내셔서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당신의 피부에 광이 나는 그날까지 피부과 전문의 닥터 피부광입니다. 먼저 피부가 민감한 분들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민감한 피부가 뭔가 먼저 얘기를 해볼게요. 민감한 피부라는 것은 우리 피부에 외부에서 어떤 자극이 왔을 때 쉽게 빨개지고 또 트러블, 여드름이나 부진, 농포 같이 튀어나오는 것들이 생기는 그런 분들이 민감성 피부를 가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반대로 어떤 분들은 화장품 아무거나 막 써도 전혀 문제 없고 햇빛 많이 봐도 별로 뒤집어지지도 않고 피부가 굉장히 건강한 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저항성 피부를 가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민감성 피부랑 저항성 피부랑 피부 타입을 나눌 때 두 개의 반대되는 개념이긴 한데요. 그런데 이 민감성 피부가 피부 타입을 나누는 타입으로도 쓰이지만 또 어떻게 보면 피부의 상태를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전적으로 쉽게 빨개지고 트러블이 생기고 이렇게 민감한 분들도 있고, 유전적으로는 굉장히 건강하고 저항성 피부인데 내가 햇빛을 굉장히 많이 받다거나 뭐 각질 제거를 많이 했다거나 혹은 스테로이드를 많이 사용했다거나 피부를 자극하는 악화인자들이 쌓이다 보면 민감한 상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반대로 표현을 해보면 민감한 분들도 관리를 잘 하시면 조금 좋은 상태로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관리를 잘 못하시고 민감한 피부가 계속 지속이 되고 악화인자가 작용이 되고 빨개지고 따갑고 화끈거리고 이런 상태가 지속이 되다 보면 보통은 점점 심해지면서 주사피부염이라거나 이런 질환으로 갈 수도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민감한 분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피부를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한데, 저한테 많이 질문하시는 것들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제일 많이 하시는 질문이 이거예요. 원장님, 세안을 아침에 한 번, 밤에 한 번, 이렇게 하루에 2번을 하면 피부에 자극이 되는 것 같다. 그래서 한 번은 내가 물세안만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해도 괜찮냐? 이렇게 질문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과거에 이제 어떤 모 연예인이 아침에는 물로만 세안을 한다, 이렇게 해서 그걸 따라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런데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정상적인 이제 피부 장벽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피부 장벽 위에 이제 각질이나 피지나 뭐 땀이나 먼지나 화장품, 선크림, 메이크업 이런 잔여물이나 이런 것들이 다 피부 장벽 위에 올려져 있으면서 범벅이 돼 있거든요. 그러면서 그 틈에서 세균도 자라고 이제 그런 상황인데, 아침에는 이제 밤에 자는 동안 베개에 있는 먼지 같은 거 묻고 피지, 땀 이런 분비된 것들이 이제 얼버무려지고 세균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밤에는 메이크업 제품이나 선크림 같은 게 이제 있겠죠. 그런 상황인데 이런 것들을 충분히 제거하지 않고 물로만 세안한다? 그것이 좋을 것 같은가요? 당연히 안 좋겠죠. 특히 민감한 분들, 그런 세균이나 먼지나 이제 이런 것에 있는 이런 해로운 성분 때문에 우리 피부에 자극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가급적 아침이랑 저녁 하루 2회는 세안제를 이용해서 세안을 하시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너무 과하게 세안하는 것도 안 좋지만 이렇게 너무 세안을 안 해서 오염물질이 있게 하는 것도 안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하루 2번 세안하는 것이 적정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대신 하루 2번 세안을 할 때 이제 클렌저를 잘 선택을 해야겠죠. 클렌저 선택을 할 때 첫 번째는 제형 중에 자극이 제일 적은 젤 타입의 클렌저를 추천을 하고요. 그리고 pH, 산도가 약산성인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게 이제 우리 피부가 정상 pH가 약산성이거든요. 그래서 알칼리로 이제 우리 피부를 하게 되면 피부의 수분 손실도 많아지고 또 피부에서 염증도 많아지고 또 세균 감염을 예방하는 기능도 떨어지게 되기 때문에 가급적 약산성을 쓰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계면활성제가 너무 강하지 않은 것이 좋습니다. 강한 계면활성제는 어떤 게 있냐면, 먼저 사가 암모늄 이런 것이 있고, 설페이트 그리고 설포네이트 이런 것들이 표현이 들어간 것이 강한 계면활성제고요. 또 추가로 라우릭 액시드, 미리스틱 액시드, 그 다음에 팔미틱 액시드, 스테아릭 액시드 이런 것들도 또 강한 계면활성제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성분이 들어간 클렌저는 좀 피하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다음으로 화장품의 전성분을 사실 봐야 되는데, 전성분 속에 피부에 자극이 되는 성분이나 여드름을 유발하는 성분이 빠진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클렌저를 잘 고르셨으면 다음으로는 세안을 하는 방법도 중요합니다. 찬물이나 뜨거운 물 별로 좋지 않고요. 미지근한 물을 선택을 하시고, 디바이스를 사용하시는 경우 굉장히 피부 장벽에 손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손을 이용하시고 거품을 내셔서 러빙하는 시간을 한 30초에서 1분 정도 문질문질 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헹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충분히 헹구지 않게 되면 그 거품에 잔여물이 남아서 또 피부에 자극이나 여드름 유발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헹구는 것도 꼼꼼하게 구석구석 충분히 헹구시고요. 다음으로 세안 후에 물기를 마찰하면서 제거하지 마시고 꾹꾹 눌러서 물기를 제거를 하신 후에 우리 피부에서 수분이 증발할 기회를 주지 말고 바로
보습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또 많이 하시는 질문이 선크림을 바르거나 혹은 메이크업을 했을 때 이중 세안을 꼭 해야 되나요?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선크림이나 메이크업을 발랐을 때 세안을 한 번만 하게 되면 선크림이나 메이크업의 성분이 충분히 다 제거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모공 속에서 화장품의 잔여물이 남았다가 그것이 여드름을 유발하거나 혹은 트러블을 유발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중 세안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번 세안할 때에 비해서 이중 세안을 하게 되면 당연히 피부 장벽에 손상되는 정도가 좀 더 증가하겠죠. 그러니까 세안제를 선택하는 것 그리고 세안하는 방법이 굉장히 중요해지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내용을 잘 참고해 주시고요. 다음으로 또 많이 하시는 질문이 피부가 민감한데 지금 제가 쓰는 화장품 괜찮나요? 어떤 화장품을 쓰면 좋은가요? 화장품 추천 좀 해주세요. 화장품을 어떻게 골라야 되나요? 이런 질문 많이 하시는데 피부가 민감한 경우에는 될 수 있으면 피부에 자극이 되는 성분, 여드름 유발하는 성분, 알레르기 유발하는 성분 이런 것들이 빠진 제품을 선택을 하시고 사용하시는 제품의 수를 최대한 줄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자극을 유발하는 성분, 알레르기 유발하는 성분, 뭐 여드름 유발하는 성분 이걸 다 알려달라 그러는데 사실 그걸 다 알려드릴 수가 없어요. 너무 많기도 하고 제가 그걸 다 아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때그때 사실 성분을 좀 조사를 해보기도 하고 해야 됩니다. 물론 잘 알려진 성분들은 이제 서치를 좀 해보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일단 이 전체 자극이 되는 성분, 여드름 유발하는 성분, 알레르기 유발하는 성분 이걸 다 알려드리진 못하지만 대략적으로 화장품을 선택하는 가이드를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무향, 무알코올 제품을 쓰시는 것이 좋습니다. 화장품에서 향을 내기 위해서 향료들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런 것들이 피부에 자극이 되거나 알레르기를 유발하거나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또 알코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향을 내는 물질이나 알코올은 빠진 제품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고 이것 이외에도 지금 제가 띄워드리는 이런 성분들이 피부에서 자극을 유발한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화장품 속에 전성분이 최대한 적은 제품을 고르시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이런 성분들은 확실히 자극이 된다고 좀 알려져 있는 것이지만 이것들 말고 자극이 되는지 아닌지 잘 모르는 성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성분들이 이제 많아지다 보면 아무래도 그 중에 실제 자극이 되는 성분이 포함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가급적 성분 구성이 좀 단순하고 성분이 너무 많은 제품은 피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피부 장벽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진 성분이 함유된 제품을 쓰시는 게 좋습니다. 대표적인 게 뭐 세라마이드, 판테놀, 히알루론산 이런 것들 있죠. 이런 성분이 들어간 제품들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화장품에 보시면 화장품을 출시하기 전에 여러 기관들에서 이제 임상 시험들을 거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임상 시험 결과 뭐 저자극 민감성 테스트를 완료했다거나 여드름 유발을 시험을 했는데 여드름 유발하지 않는다거나 원코메도제닉 이런 식으로 표기가 됩니다. 이렇게 테스트 후에 저자극 테스트 완료된 어떤 인증을 받은 그런 제품을 사용하시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하시는 질문이 제가 피부가 굉장히 민감해서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는 게 좋을지 안 바르는 게 좋을지 고민이다 이런 질문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자외선 차단제를 아예 쓰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선생님들도 있는데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만약에 햇빛이 있는 곳에 그냥 얼굴에 피부가 노출이 되는 그런 상황이라면 자외선 차단제를 쓰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햇빛은 너무나도 잘 알려져 있는 피부를 자극하고 혈관을 확장시키고 새로운 혈관이 생성되도록 하고 피부의 염증을 증가시키도록 하는 원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외선을 차단하는 것이 자외선 차단제를 발라서 자극이 되는 것보다 얻는 것이 더 크기 때문에 저는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이때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외선 차단제 제품 때문에 또 자극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제품을 선택할 때도 그 성분들을 유심히 꼼꼼하게 보고 잘 선택을 해야겠죠. 그럼 자외선 차단제는 어떤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으냐 이렇게 이제 질문 많이 하시는데 먼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무기자차, 유기자차 이렇게 나눌 수가 있고 그리고 또 무기자차랑 유기자차가 섞여 있는 혼합자차 이렇게로도 또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무기자차는 징크 옥사이드나 티타늄 다이옥사이드와 같이 이런 무기 화합물로 돼서 빛이 오면 뭐 반사시키는 것처럼 자외선을 차단하는 것이고요. 유기자차는 유기 화합물이 자외선이 왔을 때 화학 반응을 해서 자외선을 차단하는 그런 물질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유기 화합물들이 피부에서 자극을 유발할 확률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민감한 분들은 유기자차를 안 쓰시는 것이 좋겠죠. 그리고 추가로 이 유기자차의 경우에는 햇빛에 노출이 되면 그것이 자외선과 반응하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자외선 차단 능력이 점점점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햇빛에서 1시간이 지나면 한 50% 정도 차단능이 감소하고 2시간이 지나면 80%에서 90% 정도 차단능이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햇빛이 있는 곳에서 자외선 차단제를 계속 덧발라야 되는 원인이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가급적 자외선 차단제는 유기자차보다는 무기자차를 바르시는 것을 더 추천을 드립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더 깊은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이전에 올려드린 영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한번 꼭 참고해 주시고요. 추가로 그럼 혼합자차를 쓰는 게 어떠냐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혼합자차가 가장 안 좋습니다. 독성이 굉장히 증가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급적 유기자차나 혼합자차 말고 무기자차를 쓰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극이 되는 성분이 빠져 있는지 또 저자극 관련
대한 어떤 테스트를 받고 인증을 받은 제품인지 이런 것들을 한번 따져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또 그러면은 피부가 민감한 사람은 운동도 하면 안 되나요? 이런 질문도 많이 하십니다. 사실 이 주사 홍조도 과도한 운동에 의해서 악화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과도한 운동이 어떤 거냐, 정확하게 칼로 무 자르듯 기준을 정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민감한 피부를 가진 분들이 운동을 할 때 제일 조심해야 될 게 첫 번째가 햇빛입니다. 보통 우리가 뭐 한강 같은 데서 만약에 달리기를 한다, 달리기 하는 동안 햇빛을 엄청 많이 볼 거 아니에요. 그렇게 햇빛을 보면서 운동하는 거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운동하는 강도인데, 내가 운동을 할 때 굉장히 긴 시간 막 헉헉거리면서 체온이 많이 올라가고 땀이 많이 나고 얼굴이 빨개질 정도로 그렇게 긴 시간 혹은 짧은 시간일지라도 강도를 높여서 하는 그런 방식으로 운동을 한다, 그러면 이제 이 홍조나 주사 피부염이 심해질 수 있기 때문에 강도를 좀 낮춰서 운동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질문도 많이 하십니다. 제가 경락 마사지를 좀 받으려고 하는데 괜찮나요? 집에서 뭐 이렇게 문지르는 걸로 마사지를 하는데 괜찮나요? 저는 가급적 이렇게 문지르는 마사지는 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이 피부에 자극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또 다음으로 질문 많이 하시는 것이 각질 제거해도 되나요?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각질은 어떻게 관리해야 되나요? 이제 이렇게 질문 많이 하시는데, 저는 민감한 피부를 가진 분들은 각질 제거를 아예 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각질 제거를 점점 하다가 이렇게 피부가 민감해지고 주사 피부염에까지 이르게 된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뭐 아하나 바하나 뭐 살리실산 혹은 뭐 여드름 기능성 제품, 이런 제품들 잘 보면 이제 산이 들어있어서 각질을 녹이는 성분이 들어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제품을 쓰면 우리 정상적인 피부 장벽의 각질을 제거하면서 피부 장벽 기능을 약화시키기 때문에 피부가 더 민감해질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민감한 분들은 각질 제거를 안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피부가 민감한데 레이저를 해도 되나요? 이렇게 질문 많이 하십니다. 물론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의사 선생님들마다 답변이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민감한 분들 당연히 레이저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면 안 되는 레이저들이 있습니다. 제일 대표적인 것이 바로 프락셀입니다. 모공을 좋아지게 하려고 젊은 여성분들이 프락셀을 이제 주기적으로 받으시다가 코랑 뺨, 나비존 이런 데 모공이 커지면서 빨개지고 우둘투둘 튀어나오면서 피부가 뒤집어지고 주사가 생기는 이런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프락셀 레이저는 절대 안 하시는 것이 좋고, 그런데 그것 말고 이제 주사나 민감성 피부 같은 경우는 병태 생리를 보면 악화인자들이 작용하고 혈관이랑 염증이 많아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혈관을 줄여주는 레이저라거나 혹은 염증을 줄여주는 시술 같은 경우는 민감성 피부에서도 도움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민감한 경우에도 레이저를 해도 되냐? 네, 당연히 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피부가 민감한 분들 혹은 주사 피부염, 홍조가 있으신 분들이 질문을 많이 하시는 것들로 답변을 하는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이번 영상 보시고 또 질문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다음 영상을 만들 때 또 참고해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당신의 피부에 광이 나는 그날까지 피부과 전문의 닥터 피부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